겨울 산에 오르면 사람들은 알게 된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수십 그루의 나무가 푹적거리지만 산 꼭대기에 가까워질수록 나무는 줄어든다는 것을. 그곳에 남은 나무는 적다. 하지만 그 나무들은 강하다. 바람을 견디고 추위를 이겨낸 나무들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나이가 들수록 지혜가 깊어질수록 곁에 남는 사람은 줄어든다. 정약용은 유배지 강진에서 18년을 보냈다. 그곳에서 그는 수백 권의 책을 썼고 조선 최고의 학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의 곁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제자 몇 명, 뜻을 같이 하는 벗 한둘. 그것으로 충분했다. 정약용은 말했다. 벗이 많아야 할 필요는 없다. 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아는 이가 있다면 그것으로 인생은 외롭지 않다. 오늘 우리는 이야기하려 한다. 왜 슬기로운 사람일수록 친구가 적은가? 왜 현명한 이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이것은 고립이 아니다. 선택이다. 당신이 나이 들어 친구가 줄었다면 그것은 당신이 성숙해졌다는 뜻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현명한 사람들이 친구가 없는 이유 첫 번째, 깊이 있는 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알게 된다. 가벼운 대화가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요즘 날씨 좋지요? 손주는 잘 크나요? 건강은 어떠세요? 이런 말들은 예의상 하는 말이다. 마음을 나누는 말이 아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말했다. 말은 적게 하되 할 말이 있을 때만 하라. 쓸데없는 말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젊었을 때는 달랐다. 친구들과 모여 웃고 떠들고 밤새 수다를 떨어도 즐거웠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깊은 대화를 원한다. 인생에 대해, 삶에 대해, 죽음에 대해.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표면적인 이야기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들과 거리를 둔다. 이것은 거만함이 아니다. 필요에 의한 선택이다. 당신이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없는 사람들과 억지로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다. 그 시간에 차라리 혼자 책을 읽는 것이 낫다. 혼자 생각하는 것이 낫다. 정약용도 마찬가지였다. 유배지에서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생각했다. 그에게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제자 몇 명이면 충분했다. 당신도 그렇다. 통하는 사람 한두 명이면 충분하다. 나머지는 필요 없다. 두 번째, 감정보다는 이성을 따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감정에 쉽게 휘둘린다.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고 서운하면 관계를 끊어버린다. 하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다르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냉정하게 생각하고 판단한다. 정약용은 말했다. 감정은 물과 같다. 흐르게 두되 넘치게 두어서는 안 된다. 감정에 휘둘리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오늘 좋았다가 내일 나빠진다. 어제는 친구였다가 오늘은 원수가 된다. 슬기로운 사람은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원한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쉽게 가까이 하지 않는다. 감정에 끌려 관계를 맺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일을 경계하기 때문이다. 당신도 경험했을 것이다. 처음 만났을 때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불편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에너지를 소모시킨다. 만나고 나면 피곤하고 만나기 전부터 부담스럽다. 정약용은 그런 관계를 일찍 정리했다. 그는 유배지에서조차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었다. 당신도 그래야 한다. 정에 끌려 억지로 만나지 마라. 감정에 휘둘려 관계를 유지하지 마라. 차라리 혼자 있는 것이 낫다. 그것이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길이다. 세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다. 세상은 시끄럽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모이고 떠들고 움직인다. 하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안다. 진짜 성장은 혼자 있을 때 일어난다는 것을.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기간 동안 거의 혼자 보냈다. 사람들은 그를 외로울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간이 가장 생산적이었다.
그는 500여 권의 책을 썼고 조선 최고의 실학자가 되었다. 모두 혼자 있는 시간 덕분이었다. 정약용은 말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혼자 있으면 생각하게 된다. 내 삶에 대해, 내 선택에 대해. 그 생각이 우리를 성장시킨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과 어울리려 한다. TV를 보고 스마트폰을 만지고 바쁘게 움직인다. 그들은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을 피한다. 그래서 성장하지 못한다. 당신은 어떤가?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한가, 불편한가? 만약 혼자 있는 것이 편하다면 당신은 이미 성숙한 사람이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책을 읽고 생각하고 성찰한다. 그 시간이 우리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든다. 정약용이 그랬고 당신도 그럴 수 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도 필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 보내는 시간이다.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다. 네 번째, 관계의 수보다 깊이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젊었을 때는 친구가 많은 것이 자랑이었다. 나는 친구가 많아. 나는 인맥이 넓어.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다. 친구의 수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정약용은 평생 벗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에게는 몇 명의 진실한 벗이 있었다. 형 정약전, 제자 황상, 이학래. 그들은 정약용의 유배 생활 내내 그를 잊지 않았다. 편지를 보내고 책을 보내고 마음으로 함께했다. 정약용은 말했다. 100명의 가벼운 친구보다 1명의 깊은 벗이 낫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안다. 모든 인연이 가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준다.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생긴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는다. 만나고 나면 피곤하고 마음이 무겁다. 슬기로운 사람은 그 차이를 안다. 그래서 에너지를 주는 사람과만 시간을 보낸다. 당신의 주변을 돌아보라. 몇 명이나 진정으로 당신을 이해하는가? 몇 명이나 당신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가? 아마 많지 않을 것이다. 한두 명, 많아야 세네 명.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사람들이 바로 당신의 진짜 친구다. 나머지는 그저 아는 사람일 뿐이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정약용도 그랬다. 그는 수백 명의 사람을 알았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나눈 사람은 몇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 몇 명이 그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친구가 적다고 걱정하지 마라. 깊은 관계 몇 개면 충분하다. 그것이 진짜 인생이다. 다섯 번째, 감정 소모를 줄이려는 본능이 있다. 인간관계는 에너지를 소모시킨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소모가 더 크게 느껴진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다. 밤새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일어나 일했다. 친구들과 싸우고 다시 화해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르다. 에너지가 예전 같지 않다. 감정적인 소모가 몸에 영향을 미친다. 정약용은 말했다.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슬기로운 사람은 이것을 안다. 그래서 감정을 소모시키는 관계를 피한다. 갈등이 많은 사람,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끊임없이 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의 에너지는 빠르게 고갈된다. 당신도 경험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며칠 동안 기분이 안 좋은 경우,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독이다. 당신의 건강을 해치고 당신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 정약용은 그런 관계를 일찍 정리했다. 유배지에서도 그는 자신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지켰다. 그래야 글을 쓸 수 있었고 생각할 수 있었다. 당신도 그래야 한다. 당신의 감정을 소모시키는 사람들과 억지로 시간을 보내지 마라. 혼자 있는 시간이 감정을 회복하는 시간이다. 정약용은 혼자 책을 읽고 혼자 산책하고 혼자 글을 쓰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당신도 그럴 수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시간이 당신을 치유한다. 사람들은 외로움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진짜 외로움은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느껴진다. 혼자 있을 때는 외롭지 않다. 오히려 평화롭다. 그 평화를 지키는 것이 당신의 인생을 지키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된다. 나무를 보라. 봄에는 수많은 잎이 돋아난다. 여름에는 무성하게 자란다. 하지만 가을이 오면 나무는 잎을 떨어뜨린다. 필요 없는 잎을 정리한다. 그래야 겨울을 견딜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난다. 관계가 무성하게 자란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관계를 정리한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정약용은 말했다. 나이가 들면서 버려야 할 것이 있다. 쓸데없는 욕심, 헛된 욕망, 그리고 맞지 않는 인연이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다. 성숙함이다. 우리는 이제 안다. 모든 관계가 유지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어떤 관계는 끝나야 한다는 것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른이 되는 과정이다. 당신이 나이 들어 친구가 줄었다면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니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계절이 바뀌듯 관계도 바뀐다. 봄의 잎은 가을에 떨어진다. 하지만 나무는 죽지 않는다. 더 강해진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관계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당신이 약해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당신은 더 강해졌다. 불필요한 것을 버릴 수 있는 지혜를 얻었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돌아온 후 고향 마제에서 여생을 보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 제자들과 책을 읽고 가족들과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사람들은 물었다. 선생님은 외롭지 않으십니까? 정약용은 웃으며 말했다. 외롭지 않다. 나는 나 자신과 친구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진실이다. 우리가 가장 먼저 친구가 되어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면 혼자 있는 것이 두렵지 않다. 외롭지 않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모르면 아무리 많은 사람과 함께 있어도 외롭다. 정약용은 말했다. 자신을 아는 것이 세상을 아는 것의 시작이다. 당신은 자기 자신을 아는가?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당신이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편한지,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불편한지, 이것을 아는 것이 성숙한 인생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관계는 정리된다. 맞지 않는 사람은 멀어지고 맞는 사람은 가까이 온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다. 거스를 필요가 없다. 강은 혼자 흐른다. 다른 강과 합쳐지기 전까지 강은 홀로 흐른다. 하지만 그 홀로 흐르는 시간이 강을 강답게 만든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혼자 설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설 수 있다. 정약용은 말했다. 남에게 기대지 않고 설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다. 친구가 많다고 해서 강한 것이 아니다. 혼자서도 설 수 있는 것이 강한 것이다. 당신은 혼자 설 수 있는가? 친구가 없어도, 가족이 없어도 당신은 당신으로 설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강한 사람이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한다. 친구가 많아야 한다. 혼자 있으면 외롭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다. 진짜 외로움은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느껴진다. 진짜 자유는 혼자서도 평화로울 수 있을 때 온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기간 동안 이것을 배웠다. 그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자유로웠다. 그 자유 속에서 그는 위대한 학자가 되었다. 당신도 그럴 수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시간이 당신을 만든다. 깊은 관계 하나가 수십 배 가벼운 인연보다 값지다. 정약용에게는 형 정약전이 있었다. 둘은 평생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했다. 정약용이 강진으로 유배 갔을 때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 갔다. 둘은 만날 수 없었다. 하지만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를 위로했다. 그 편지들은 지금까지 남아 형제의 아름다움을 증명한다.
정약용은 말했다. 진정한 벗은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마음이 통하는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당신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는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 사람. 만약 있다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다. 만약 없다면 찾을 필요도 없다.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깊은 관계는 시간이 만든다.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시간. 그 시간을 거친 관계만이 진정한 관계다. 정약용과 정약전이 그랬고 당신도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서두르지 마라. 관계는 급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관계는 평생 간다. 당신의 선택은 옳았다. 나이가 들어 친구가 줄었다면 당신은 잘못한 것이 아니다.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다. 맞지 않는 관계를 정리하고 진정한 관계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삶의 방식이다. 정약용은 말했다. 인생은 짧다. 귀한 시간을 헛된 관계에 쓰지 마라. 당신의 시간은 귀하다. 당신의 에너지는 소중하다. 그것을 아무에게나 주지 마라. 당신을 이해하고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에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에게만 주어라. 그것이 당신을 지키는 길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면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니다. 축복이다. 그 시간 동안 당신은 성장한다. 책을 읽고 생각하고 성찰한다. 정약용이 그랬듯이 당신도 그 시간을 통해 더 깊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산꼭대기의 나무를 다시 생각해보라. 그 나무는 혼자 서 있다. 하지만 가장 강하다. 바람을 견디고 추위를 이겨냈기 때문이다. 당신도 그런 나무가 되어라. 혼자 설 수 있는 사람.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다. 정약용은 평생 그렇게 살았다. 유배지에서도 고향에서도 그는 자기 자신으로 섰다. 그래서 그는 위대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지금까지 남았다. 당신도 그럴 수 있다. 친구가 적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혼자 있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라. 그 시간이 당신을 만든다. 그 고독이 당신을 강하게 한다. 세상은 말한다. 함께 있어야 행복하다. 하지만 진실은 다르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 정약용은 말했다. 사람은 결국 혼자 온다. 그리고 혼자 간다. 그 사이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인생이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 필요 없다. 다른 사람의 이해가 필요 없다. 당신이 당신을 이해하면 된다.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면 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은 나이지만 여러분께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 이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영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